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바이오 전자 코, 바이오 전자 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인간의 코나 혀를 어떻게 좀 디바이스화 할까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간은 오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보고 시각, 청각, 촉각, 그리고 이제 후각하고 미각, 이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인간의 오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세 가지 감각은 피지컬 프로퍼티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본다든가 이런 그 소리, 떨림, 진동 이런 거를 받아들인다든가 아니면 뭐 프레셔나 온도 이런 터치를 받아들이는 게 전부 다 물리적인 감각을 받아들이는 건데 이 두 가지 감각은 화학 분자를 느끼는 그런 감각이어서 케미컬 센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피지컬 센스는 우리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똑같은 게 카메라가 보죠. 내가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걸 보면서 또 찍어서 정보로 저장까지 하고 내 귀가 듣는 거를 녹음기가 듣죠. 들어갔고 그걸 정보를 저장하기도 하고 이런 터치도 느끼고 온도도 느끼고 이런 디바이스들이 이미 있고 이 디바이스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손에 갖고 있는 이 속에 다 있어요. 얘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터치도 느끼고 이런 디바이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냄새를 맡거나 맛을 보는 디바이스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오감 중에. 그럼 왜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이제 사이언티픽 언더스탠딩이 굉장히 어렵고 느려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디바이스화 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이번 시간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영화가 리치라는 영화인데 이 홈얼론에 나오는 아역 배우 이 주인공인데 굉장히 재벌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신기한 것들 만들어서 주는데 여기 이제 냄새 맡는 전자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스멜마스터 9000이라는 아주 뭐 팬시한 이름을 붙여갖고 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But the Smellmaster 9000 converts any smell within 20 yards into a digital audio signal. Here, son, try it. Wine, Petit Syrah, 1974. Roses, Hilversum, Demi Blue, fresh cut. Cool. That's marvelous. 자, 이렇게 마블러스한 이 디바이스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냄새라는 게 뭔지를 이해하는데 수천 년이 걸렸어요. 소크라테스 시절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부터 냄새가 뭔지 그때 이제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철학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수천 년 동안 이해를 못 하다가 2004년에 노벨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냄새를 맡는 메커니즘을 분자 레벨에서 입증한 공로로 미국의 두 과학자인 리차드 엑셀하고 린다 버기라는 두 분이 이 노벨상을 수상을 했고 이분들 연구 덕분에 이제 우리는 냄새를 맡는 원리에 대해서 알고 아마 여기 이제 후각센터에 계신 학생들이면은 이미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여성이 커피 향을 맡죠. 근데 뭔가 기분이 좋은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럼 이런 정보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러니까 향은 코 속으로 들어가 갖고 요 위에 여기 이제 공간이 있고 요 부분이 냄새를 맡는 부분인데 여기는 코 천장이고 여기 이제 후각 상피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노란색 도톰한 부분은 이미 뇌에 속해 있어요. 뇌예요. 뇌인데 올팩터리 벌브라고 이제 후각 망울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뼈가 있고 여기부터 위가 뇌입니다. 요 아래는 코고 그래서 아까 후각 노란색 도톰한 부분이 이제 후각 망울이라는 부분이고 여기 후각 상피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후각 상피세포에는 수많은 후각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후각 신경세포 끝에 요 막에 후각 수용체 리셉터라는 게 있고 요게 이제 키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냄새 분자가 우리 코 속으로 들어오면 첫 번째 만남이 이 후각 수용체하고 만나고 이 만나면 요 놈이 신경세포래 갖고 전기 시그널을 발생하고 일종의 전기줄이에요. 신경세포는 이 전기줄을 타고 뇌로 들어갑니다. 뇌로 들어가는데 신기하게도 빨간색 전기줄은 전부 빨간색 정거장에 한번 모여서 여기 정리가 됩니다.
올리브색 전깃줄은 전부 올리브색 정거장에 모이고 이 보라색은 전부 보라색에 모여갖고 정리가 되는데 이런 그 후각 수용체의 종류, 인간의 경우 후각 수용체의 종류가 400종류나가 있어요. 400종류. 그래서 여기가 콧구멍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코 천장에 지금 400종류의 수용체가 있는데 지금 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수용체라고 하면 1번 수용체, 2번 수용체, 3번, 4번, 5번, 6번, 7번 해갖고 종류가 400종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콧구멍이 저기 문이라고 그러면 문을 확 열면은 장미향이 쑥 들어오면은 콧구멍 속으로 들어와서 그 장미향이 이 400종류의 수용체하고 일부하고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1번, 5번, 23번, 137번 그래서 장미향하고 결합한 수용체 손 들어보세요. 그럼 이제 막 손을 드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낸 패턴이 있고 뇌가 그 패턴을 인지하는 게 그게 냄새의 정보라는 거를 이제 알아낸 공로예요. 그 노벨상 공로가. 그 백합향이 들어오면은 백합향이 만들어내는 패턴은 또 다르죠. 아까 저 장미향이 만든 거하고. 그러니까 컨비네토리얼 패턴이 다르고 그 컨비네토리얼 패턴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결합은 얘랑 하지만 그래서 이 수용체랑 결합을 하지만 요 빨간색 수용체는 여기 빨간색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패턴이 만들어지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올팩토리 벌브에 요 동글동글동글한 거를 이제 글로머룰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글로머룰러스가 이제 이런 그 스멜 디텍팅 유니버설 디바이스예요. 이 인간의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구현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냄새의 정보, 결국은 뇌가 느끼는 냄새 정보는 이 케미칼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케미칼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얘가 들어온 패턴이 냄새 정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하는 사람들은 이 케미칼을 분석해 갖고 냄새를 이해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어요. 근데 이게 전부 수포로 돌아가고 미스테리인 거예요. 가장 단적인 예가 뭐냐면 인돌이라는 그런 컴파운드가 있는데 그 인돌이 싱글 컴파운드예요. 한 종류의 컴파운드인데 농도가 낮을 때는 은은한 제스민 꽃 향기가 나요. 그런데 얘가 농도가 올라가면 나프탈렌 냄새로 바뀌고 급기야는 똥 냄새로 바뀌고 그러니까 화학하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컴파운드인데 어떻게 농도에 따라서 이게 인간이 느끼는 게 달라질까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여기서 만드는 패턴이 농도가 낮을 때는 어피니티가 낮은 것들만 건드려서 어떤 패턴이 생기다가 농도가 점점 높아지면은 어피니티가 낮은 놈들도 건드리기 시작을 하면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뇌는 이건 다른 냄새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냄새를 그대로 재현을 하려면 이걸 분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얘하고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패턴을 분석을 해야지 인간의 뇌가 느끼는 냄새를 이해하는 거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디바이스화 할 것인가를 보면 여기 인간 코예요. 여기 이제 아티피셜한 디바이스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코는 수용체가 있고 그것들이 이제 패턴을 만드는데 이 과정을 똑같이 구현하려면 인간의 수용체를 그대로 코 속에 있는 걸 만들어야지 되고 얘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제 트랜스듀서를 쓰는데 여기에 카본 나노튜브가 될 수도 있고 그래핀이 될 수도 있고 뭐 컨덕팅 폴리머 나노튜브가 될 수도 있고 전기 신호로 바뀌고 얘가 한 종류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레이 타입으로 되고 그때 나타나는 패턴을 보면은 이 뇌가 만들어내는 패턴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걸 만들려고 상당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리셉터예요. 리셉터. 요게 첫 번째 반응. 이거에 의해서 패턴이 다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셉터를 유전공학적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전기 신호를 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이 경우는 이제 카본 나노튜브를 썼는데 여기 지금 검은색이 얼기설기 있는 게 카본 나노튜브예요. 그래서 우리 방은 주로 이제 바이오를 하고 이 밑에 방은 콜라보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카본 나노튜브 잘하는 우리 물리학과의 홍승훈 교수님 방이 이제 요걸 만들어주면 우리는 거기다 올려놓고 실험을 하죠. 그러면 요 일렉트로드에서 요 일렉트로드로 카본 나노튜브를 거쳐서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흘러요.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데 이 냄새 분자가 여기 와서 결합을 하면 그 결합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 그 전류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여기 와서 바인딩을 했구나. 이걸 이제 측정하는 그런 원리로 이런 바이오하고 나노하고를 결합해 갖고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었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전도성 고분자 나노튜브도 사용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 과에 있는 그 장정식 교수님 방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굉장히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데 얘는 카본 나노튜브보다는 조금 더 정교하게 이런 결합 이런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후각 수용체를 만들어서 바이오죠 이거는. 그걸 여기다가 결합을 시키면 냄새 분자가 와서 결합을 하면 여기 흘러가는 전류의 변화가 있고 그 전류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이 냄새 분자가 왔구나 라는 걸 측정하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얼마나 센시티브한가 이거를 한 예를 보여드리면은 한 10펨토몰 정도의 농도에서도 요 화살표가 시그널이에요. 요 크기 이제 농도를 점점 올리면 시그널 크기가 증가하죠. 여러분 펨토몰이라는 건 펨토는 10의 마이너스 15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15승이라는 건 무지무지 작은 농도예요. 이게 아보가드로 수조가 10의 23승인데 거기다 15승 빼면은 한 얼마예요? 한 8승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자 개수가 뭐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의 개수를 디텍션 하니까 엄청나게 낮은 농도를 센시티브하게 디텍션 할 수 있을 뿐더러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셀렉티브한가를 보면 이게 다 냄새 분자인데 냄새 분자의 구조가 이런데 카본 원자 하나씩만 다른 거예요. 탄소 원자 하나씩만 차이가 나고 다 똑같은 건데 요것들을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BB를 넣었을 때 얘를 넣었을 때 안 일어나고 PB를 넣었을 때도 안 일어나고 HB를 넣었을 때도 안 일어나는데 유독 요 빨간색 AB를 넣었을 때만 시그널이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근데 이 넣은 농도를 보면 일부러 얘네들은 좀 많이 넣고 일부러 요건 작게 넣었어요. 효과를 극대화해서 보기 위해서. 마이크로몰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거든요. 100을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4승 몰이에요. 펨토몰은 10의 마이너스 15승인데 10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승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4승 농도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14승 농도예요. 이 차이가 10의 10승배 차이예요. 10의 10승배라는 거는 100억 배예요. 그러니까 100억 배 높은 농도인데도 이 유사한 것 중에서 얘네들은 반응을 안 하고 10억 배 낮은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요거하고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몰레큘이 얼마나 스페시픽한지, 스페시픽한 놈은 또 스페시픽하고 브로들리 튠드 된 놈은 또 브로들리 튠드 되고 굉장히 많은 특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케미칼 센서로는 이거를 구별을 이런 걸 구현해낼 수가 없어요. 비슷한 것들은 다 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셀렉티브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냄새의 농도들을 변화시키면 시그널 인텐시티도 이렇게 증가를 해갖고 이게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셀렉티브하고 퀀티타티브 어널리시스가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제 싱글 체인 채널을 이거 했더니 처음으로 바이오하고 나노하고 결합해갖고 이제 인간의 코어를 구현했다 그래서 영국의 로얄 소사이어티 오브 케미스트리 자기 홈페이지에 상당히 뭐 기사화 해줬고 이 네이처 아시아 퍼시픽에서도 기사를 써줬어요. 여기까지 이 싱글 체인에 대해서 채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한 종류 리셉터만 했는데 우리 코는 무려 400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멀티 채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종류의 수용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수용체들도 해서 멀티 채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멀티 채널을 만들어 갖고 여러 가지 냄새를 구별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데이터화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디바이스화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올팩토리 리셉터예요. 후각 수용체. 이제 우리 코 속에 있는 것들을 이걸 실용화하려면 어떻게 대량 생산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대부분의 실험하는 사람, 아까 그 노벨상 받은 분들도 그렇고 이 올팩토리 리셉터를 갖고 실험을 할 때는 이 유전자를 세포 속에다 넣는데 주로 이제 인간 세포에다 넣고 인간 세포 표면에다 발현을 시켜 갖고 해요. 아니면 코에 있는 거 뜯어 갖고 주위에서 코에 있는 거 뜯어 갖고 하든지. 근데 그건 세포 배양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양도 적어요. 그래서 이걸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대량 생산이 필요해서 어떻게 매스 프로덕션을 할 것인가, 이제 우리 이게 대장균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대장균 시스템에서 생산을 해야지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하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콜라이 시스템에서 올팩토리 리셉터는 발현이 안 된다가 이제 그냥 책에 나오는 일들이에요. 안 된다.
이 동물 세포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갖고 뭐 벡터도 개발하고 그래갖고 이제 이콜라이에서 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장균인데 그 인간 후각 수용체 유전자를 요 플라즈미드에다가 실어갖고 집어넣으면 요 정보에 의해서 대장균이 인간 후각 수용체를 이제 대량 생산을 하죠. 근데 문제가 하도 많이 대량 생산을 해서 아주 떡이지게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클루전 바디 폼이라는 건 애그리게이트 폼이에요. 그러니까 막 더덕더덕 덕지덕지 붙어서 머티리얼만 생산이 됐지 제대로 된 구조를 잡지를 못하고 있는 건데 이 수용체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3차원적인 구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구조를 갖춰야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데 떡이 져갖고 엉겨 붙었기 때문에 이거 구조를 다시 잡기 위해서 리컨스티튜션을 하기 위해서 얘를 풀어헤쳐요. 디터전트를 넣고 완전히 풀어헤친 다음에 디내추레이션 시켜요. 그 다음에 멤브레인 환경, 얘가 워낙 막에 세포 막에 이렇게 걸쳐갖고 이걸 세븐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틴이라 그래요. 7번 들락날락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막에다 막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얘가 제대로 된 구조를 갖춰요. 그래서 이 막 리피드 단백질을 일부러 넣고 그 다음에 고무줄 2개로 짠매요. 짠매면은 요 고무줄도 이게 단백질이에요. 멤브레인 스캐폴드 프로틴이라는 단백질인데 그러면 요와 같은 나노 디스크가 만들어지고 가운데 이런 그 올팩토리 리셉터가 가지런히 정렬이 돼서 제대로 된 구조를 갖춘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건 멤브레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요 사이즈가 얼마가 되냐면은 이게 이제 전자현미경 지금 요게 스케일 바가 50나노미터인데 한 10나노 정도로 고르게 나노 디스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10나노가 어느 정도 작은 사이즈냐면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있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바이러스 파티클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100나노 정도 돼요. 다이아미터가.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는 무지무지 큰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세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차원인 거죠. 세포는 수십 마이크로미터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100나노미터고 얘는 한 10나노미터 정도 사이즈로 나노 디스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밑은 이제 센서 기판이에요. 그래서 여기 카본 나노 튜브가 얼기설기 있고 요 위에다가 이제 고정화를 시키면은 요 센싱 엘리먼트를 고정화를 시키면 요 전극에서 요 전극으로 전류를 흘려요. 전류를 흘리면 여기 이제 삐걱삐걱 하는 거 이제 전류가 흘러가는 모습인데 흘러가면은 어떤 냄새 분자가 여기 와서 결합을 하면은 그거에 의해서 구조가 틀어지고 차지가 변하고 흘러가는 전류가 변해서 흘러가는 전류를 측정함으로써 냄새가 바인딩이 했구나라는 걸 측정하는 원리인데 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 수용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콜라이에서 이 파란색이 가운데 박혀 있는 게 수용체예요. 대량 생산을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떡이지게 생산이 되니까 디터전트로 완전히 풀어헤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질 성분을 집어넣으면 D가 알아서 셀프 어셈블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멤브레인 사이에 끼어들고 요 고무줄 2개로 집어넣어 갖고 짠매요. 그러면 이 수용체가 가운데 박힌 나노 튜브가 나노 디스크가 만들어지고 여기 이제 카본 나노 튜브가 얼기설기 있고 요 전극에서 요 전극으로 전류를 흘려 보내죠. 요 위에다가 고정화를 시키고 이 나노 디스크 후각 수용체를 고정화를 시키고 전류를 흘려 보내면 여기 이제 스테이블한 전류가 베이스라인 전류가 이렇게 잡히면 그다음에 어떤 냄새 분자를 흘리면은 그중에 이 수용체하고 결합하는 냄새 분자가 와서 결합을 하면 구조가 확 틀어지고 차지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 그 차지 변화로 인해서 여기 흘러가는 전류 변화를 측정을 하는 거죠. 이 전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여기 와서 냄새 분자가 붙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요거는 한 종류의 수용체예요. 그러니까 요건 단일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멀티 채널이 돼야지 이제 컴비네토리얼 패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죠. 뭐 마약을 측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질병의 바이오마커를 측정한다든가 그러면 그거하고 결합하는 리셉터를 써야 되는데 인간의 경우는 400종류의 수용체를 갖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유전자 자원은 다 갖고 있어요. 유전자. 그리고 개는 한 800종류가 있어요. 더 많아요. 쥐는 한 1200, 1300종류가 있어요. 그런 자원들은
DNA 시퀀스가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면 똑같은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수용체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어떤 수용체를가를 스크리닝을 해놔야 되는데 이 스크리닝하는 작업이 만만한 작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작업으로 하냐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래서 DMMP라는 거를 그러니까 타겟 몰레큘에 이걸 우리가 디텍션 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독가스의 모사체인데 진짜 독가스를 실험실에서 쓸 수 없으니까 그 모사체가 이제 공인된 게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DMMP라는 케미칼에 반응하는 리셉터를 찾아내고 싶어요. 찾아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굉장히 티디어스한 실험인데 요 바 하나 구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게 지금 100수십 개를 지금 실험을 한 건데 이거 우리 학생이 엄청나게 이게 레이버 인텐시브한 잡을 해갖고 한 건데 이거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거 학생 한 게 현역 군인이 우리 실험실에 어떻게 들어와갖고 이걸 하니까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군인 정신을 발휘하는 게 지금 놀랍구나. 그래갖고 했는데 요거 하나, 막대기 하나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게 셀 베이스 테스트인데 인간 세포를 키운 다음에 아까 후각 수용체 넘버 1의 유전자를 집어넣고 거기서 발현을 시켜요. 발현시킨 다음에 이 DMMP를 집어넣어 갖고 시그널이 들어가나 하나를 봐야지 지금 요거 막대기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마리리치 세포 배양하고 난 다음에 유전자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난 다음에 시그널 보고 이런 작업을 한 100수십 개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 했더니 요 빨간색 정도가 이제 키가 높이 나와서 요런 여기 HOR이라는 게 H가 휴먼이고 OR이 올팩토리 리셉터예요. 그러니까 HOR 요 뒤에는 그 고유 번호예요. 그 후각 수용체 고유 번호. 요런 것들이 이 DMMP라는 그 타겟 몰레큘하고 잘 바인딩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선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요. 시간과 돈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새 AI가 발달을 했잖아요. 작년에 노벨상이 세 개가 다 AI 관련된 거예요. 전부 단백질 디자인하고 컴퓨테이셔널 프로틴 디자인, 프로틴 스트럭처 프리딕션 이 두 사람이 AI 만든 사람, 알파폴드 만든 사람이에요. 알파폴드라는 게 이제 단백질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고 이게 오픈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써갖고 이 프리딕션을 하는 거죠. 어떤 게 붙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걸 이제 몰레큘러 다이내믹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해보면 이런 구조를 예측을 하고 요 놈들이 요 동그란 거 요게 이제 타겟 몰레큘이에요. 그게 바인딩 포켓이에요. 바인딩 포켓이 어디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후각 수용체의 그 구조에 이 냄새 분자가 와서 바인딩하는 그 포켓이 어디라는 건 트랜스멤브레인 리전 한 3, 4, 5, 7 요 사이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서 바인딩하는 놈은 진짜구나.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 옆구리나 이 밖에 와서 바인딩하는 놈은 얘는 바인딩을 해도 가짜구나. 이게 이제 바인딩 포켓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바인딩 포켓에 들어오는 거하고 또 들어왔더라도 그 옆에 있는 아미노산, 요 빨간 거는 아미노애시드의 레지듀 잔기인데 그거랑 결합한 놈도 있고 그렇지 않은 놈이 있어요. 이건 그냥 들어와 갖고 허공에 떠 있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놈들도 제외하고 바깥에 붙어 있는 놈도 제외하고 인터랙션을 제대로 한 놈들을 이제 골라내는 작업을 했어요. 했는데 아까 그 실험에 의해서 DMMP 실험을 했잖아요. 그 중에서 한 7개 정도 바인딩 한다고 알려져 있는 그 OR 올팩토리 리셉터를 대상으로 해갖고 실험에 의해서 한 7개 정도 추린 걸 대상으로 했더니 요거는 진짜 독가스예요. GB하고 VX는 진짜 독가스고 DMMP하고 DEP는 이 모사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독가스는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인 제너럴 없어요. 없어서 이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이 진짜 독가스하고도 얘는 얘는 결합을 하는 동그라미는 결합 안 한 거고 요 검은 거는 결합한 거예요. 결합을 한 거고 요 반달은 뭐냐면은 결합은 했지만 아미노애시드하고 결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또 가짜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요 검은 동그라미 드린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 독가스도 패턴으로 구별할 수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냄새가 패턴이라는 거잖아요. 요 네 개만 쓰면은 요건지 다 달라요. 얘는 2, 3, 4, 1, 2, 4, 1, 2, 3, 4, 얘는 2.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티의 패턴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인포메이션을 갖고 시뮬레이션 리절트를 가지고 아까 그 네 가지의 OR, 여기 있는 네 가지의 올팩토리 리셉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나노디스크로 해서 그래핀 위에다가 붙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 화학생물공학부의 반도체 잘하시는 그 김지연 박사 방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 거예요. 이 밑에 기판은.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붙이면 빨간색 리셉터, 노란색, 파란색, 그린 이렇게 네 가지를 하고 요 두 가지는 모의 독가스고 얘는 진짜 독가스인데 이게 어떤 진짜 독가스냐면 여러분들 이 사린이라고 들어봤죠? 이 GB가 사린이에요. 그 일본 동경 지하철에서 오음 진리교에서 뿌려갖고 사람들 많이 죽은 이게 엄청나게 이 신경작용제거든요. VX는 김정남 죽인 독가스예요. 이 VX GB는 진짜 독가스고 요거는 유사 독가스예요. 근데 우리 방에 아주 똑똑한 현역 군인이 하나 아까 군인 정신을 발휘하고 실험했던 육사 나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소속 부대 이 독가스를 진짜 독가스를 사용해 갖고 실험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두 군데뿐이 없어요. 대전의 ADD라는 연구소하고 그다음에 서울의 화생방호 연구소라는 그 군 소속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만 진짜 독가스를 사용하는데 요걸 이제 우리 실험실에서 만들어 갖고 가서 진짜 독가스 갖고 이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더니 이게 이제 실험 결과예요. 보면 진짜에 대해서 요거 이제 아까 사린이고 동경 지하철, 도쿄 지하철 김정남 죽인 VX 요거는 이제 모사체 했더니 나온 게 요 동그라미예요. 요 세 개가 나오고 요 두 개, 요 세 개, 네 개, 한 개인데 자, 일단 중요할 때 한번 껌뻑거리나 봐요, 여기.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가 아까 시뮬레이션 한 결과하고 exactly 똑같아요. 또 한번 중요한 거. 이게 뭐가 그런 거예요? 뭐가 접촉이 안 좋은가 보죠? 하여튼, 이게 아까 이제 시뮬레이션 한 거고요. 요 OR 4개는 여기 OR 4개 똑같은 거. 이게 실험한 거예요. 근데 이 GB 사린의 경우는 2, 3, 4 똑같고요. VX는 1, 2, 4 똑같고요. DMMP 1, 2, 3, 4 4개 다 똑같고 요거는 두 번째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하는 결과하고 실험 결과하고 잘 맞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단순히 yes or no가 아니라 인텐시티까지 전기 시그널로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림을 그린 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네 개의 빨강, 파랑, 노랑, 그린 이렇게 올려놓고 요 OR이 요게 빨간색이고 요거 파란색, 요게 초록색, 요게 노란색을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원 그래프로 이렇게 거미줄 그래프 같이 요 작은 원은 0이고 큰 원은 100이에요. 그래서 요게 길걸수록 인텐시티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컨비네토리얼 패턴이 다 제각각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독가스 중에서도 어떤 독가스인지 요 네 개의 후각 수용체 네 종류를 쓰므로서 이제 구별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는 거를 구현을 하려면 이걸 400종류를 써야지 되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믿기는 400종류가 발현은 되지만 400종류를 다 일상생활에서 다 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100종류 남짓 쓰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거를 측정하고 싶으면 다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까 그 AI의 도움을 받아갖고 스크리닝을 해갖고 쓰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눈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눈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알고 아까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우리 눈이 보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보는 원리가 뭐냐면은 얘네도 리셉터예요. 포토 리셉터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 포토 리셉터도 만들어요. 올팩토리 리셉터, 테이스트 리셉터, 뭐 리셉터나 리셉터는 다 만드는데 눈에 여기 그림을 보면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레드 R, 그린 G, 블루가 있고 여기 잘 보이시지 않지만 검은색도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망막에는 그 포토 리셉터 종류가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명암을 보는 거예요. 저기 검은색으로 그린 건 명암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레드, 그린, 블루를 보는 거거든요. 그 삼원색의 컴포넌트만 파악을 하면 이 온 색깔을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눈이 보는데 그 리셉터의 종류 4종류를 써요. 그 소리는 4종류의 유전자원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코는
400종류, 그거의 100배에 필요한 유전자원을 써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유전자가 한 2만 내지 3만 개, 3만 개 미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 3만 개 중에서 눈은 4개 써요. 할애를 해요. 이 코는 400개를 써요. 근데 눈을 보면은,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색깔이 들어오면 레드 컴포넌트만 받아들이는 셀, 그린 컴포넌트만, 블루 컴포넌트. 그래서 얘를 이제 구별을 하면은 이게 무슨 색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의 원리가 우리 눈이 보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이 들어오는 걸 레드, 그린, 블루의 컴포넌트로 나누는데, 디지털 카메라는 이 포토 리셉터를 안 만들더라도 셀로판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린, 빨간색 셀로판지만 있으면 빨간색 컴포넌트만 여기 통과를 하잖아요. 그린만 통과하고 얘는 블루만 통과하고. 그러니까 이런 그 RGB의 컴포넌트만 알면 이게 무슨 색인지를 알 수 있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는 눈을 모방하는데 이 리셉터 자체를 안 쓰더라도 필터를 써갖고 쉽게 이 빛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메라하고 우리 이 전자코하고를 비교를 하면은 얘는 3종류가 있는데 반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400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인데 이건 400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정보인 거예요. 이 후각 정보가. 그래서 결국은 이 시각의 경우는 이런 필터를 쓸 수 있지만 그런 필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올팩터리 리셉터를 써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케미칼 센서들은 여기다가 무슨 이런 전도성 고분자라든지 아니면 산화금속, 그러니까 기존에 나온 전자코라는 거, 여러분들 전자코라는 얘기는 이미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바이오 전자코고 기존의 전자코는 사뭇 다른 거예요. 기존의 전자코들은 여기에다가 산화철 조각들을 이렇게 늘어놓은 거예요. 혹은 전도성 고분자를 조금 모디파이 해갖고 이렇게 늘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런 물질의 복잡도가 무지 샘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가 갖고 있는 단백질만큼의 복잡도를 갖고 있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교하게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거하고 똑같이 하려면 결국은 인간 코에 있는 수용체를 여기다 갖다 놔야 되고 400종류지만 하여튼 그 중에서 몇 개를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갖다가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요거를 디바이스화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런 게 정말 실용화 되려고 쓰려면 이런 표준화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요새 이거를 어떻게 좀 국제 표준화를 시킬 수 있을까 해서 국제 표준화 회의도 되게 열심히 참석을 하고 있어요. 요새는 줌으로 해갖고 어디 뭐 가지 않아도. 그래서 똑같이 리셉터 만드는 건 이건 바이오 테크놀로지고, 그 밑판에 트랜스듀서 만드는 건 이건 일렉트로닉스고, 그다음에 시그널 프로세싱 하는 건 일렉트로닉스하고 컴퓨터 사이언스고, 그다음에 요거 패턴 어널리스 하려면 결국은 이런 AI하고 어널리틱스하고가 필요로 하는 거고, 이걸 제가 밟아서 그런가 보다. 예.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많은 우리 여기도 후각 융합 센터인데 이 융합을 안 하고는 이거 일궈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바깥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데, 조금 진짜 이 냄새를 사람이 인지하는 퍼셉션하는 과정을 조금 들여다보면 이 올팩터리 벌브가 여기 노란 건데 여기서 이제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나 안 건드렸는데. 익스터널 정보예요. 그 다음에 여기 속에 들어온 게 자기의 메모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으면 장미향을 맡으면 장미향이구나 하고 이제 내가 각인을 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비슷한 냄새를 맡으면 여기 있는 패턴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장미향이구나, 그런 거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데이터베이스를 여기다가 만들어 놨던 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 올팩토리 콜텍스는 여기 초록색 부분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거 경험을 한 게 아까 우리 저 총장님 만나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민트라는 식물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아마 민트라는 식물들 이미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내가 열어본 나이일 때는 민트라는 식물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이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고 민트라는 걸 가지고 뭘 식료품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선진국도 아니고 그랬는데, 제가 미국 유학을 처음 갔더니 미국 그로서리에는 민트라는 채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서 냄새를 맡았는데
이게 껌 냄새가 나는 거야. 치약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민트라는 냄새를 맡아본 거는 껌이나 치약에서만 한국에서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메모리 속에는 이 냄새는 치약 냄새구나 라고 있는데 내 메모리에 있는 패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은 거니까 얘는 치약이네. 그런데 이제 이 식물학자인 린네는 이 식물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그러니까 맡으면 이건 민트 냄새구나, 식물 냄새구나 그렇게 알 텐데 하여튼 자기가 갖고 있는 냄새의 메모리를 끄집어내 갖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메모리를 여기다가 쌓아놓고 있다가 메모리를 비교를 해서 대상 물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또 많은 주관이 들어와요. 이제 경험이라든지 기대라든지 그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로 가면 갈수록 주관이 들어와 갖고 결국은 사람마다 냄새를 맡고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올팩토리 바이오 일렉트로닉 노즈는 추구하는 거는 익스터널 객관적인 거를 추구하는데 진짜 이거를 만들려면 이것까지 포함을 해야지 돼서 이쪽 분야 하는 분하고 좀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패턴 만드는 거는 올팩토리 리셉터 갖고 이제 만들 수 있고 요 메모리 기억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뉴로몰픽 시스템이라는 거 요새 이제 굉장히 각광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라는 이런 이제 테크놀로지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 서울대 화생공의 오준학 교수방 이 뉴로몰픽을 하는데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저희가 이제 패턴 만드는 데까지는 이제 저희가 하고 그놈을 기억하는 소자를 넣고 그걸 학습시켜 갖고 이게 러닝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우리 뇌에 포괄적인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제 후각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미각은 후각에 비해서 조금 심플하긴 해요.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각은 5가지가 있어요. 혀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각은 혀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단맛, 짠맛, 신맛, 쓴맛, 우마미, 맛있는 맛, 감칠맛 요 5가지가 이제 혀가 느끼는 미각이고 요 5가지 중에 이 2가지는 신맛은 H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pH 미터라는 게 있어요. pH 미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pH 미터 꽂으면 얼마나 신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짠맛은 Na 플러스 K 플러스예요. 이게 소듐 클로라이드나 포타슘 클로라이드 이게 소금이죠. 이거 측정하면 짠맛 측정할 수 있고 신맛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디바이스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디바이스는 이미 존재해서 별로 만들 필요가 없고 근데 이 5가지는 전부 수용체가 관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용체가 언제 밝혀졌냐면 2000년도에 들어와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최근의 사이언스에 그전까지는 몰랐던 일들이에요. 2000년도에 쓴맛, 2001년 스윗, 2002년 우마미, 사워, 솔티에서 이 10년 동안에 5가지가 다 밝혀졌는데 심지어 이 신맛의 경우는 2006년에 레퍼런스가 한 서너 개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는 네이처 퍼블리케이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서너 개 랩에서 인디펜던트하게 이렇다고 발표해갖고 다 퍼블리시를 했는데 이게 2018년에 뒤집어져요. 이거는 굉장히 마이너한 거고 메이저가 따로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아직도 발전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아까 후각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의 수용체를 만들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터, 쓴맛의 경우는 후각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도 만만치가 않은 게 이 리셉터의 종류가 26개나 종류가 있는 거예요. 25개라고 알려져 있는데 한 작년인가 하나 더 추가돼 갖고 26개가 됐는데 아까 이 시각, 이 중요한 눈 보는데 리셉터 4종류 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찮은 쓴맛 하나 맞는데 유전자를 26종류나 써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런 게 이게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우리는 아기 태어났을 때 엄마가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어라, 뭐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야생동물은 낳자마자 혼자 이제 독립적으로 먹이 주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독 있는 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 있는 게 대부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캐치하고 빨리 뱉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경우도 아직 26개 종류나 남아 있어요. 쓴맛을 느끼는 수용체. 그래서 요걸 만들어 갖고 이제 카본 나노튜브에 하면 이제 전자혀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뭐 데이터 보여드리긴 뭐 그렇고, 그래서 2012년에 요거 냈더니 이제 이게 미국 화학회하고 미국 화공학회에서 공동으로 내는 웹사이트예요. 케미컬 앤 엔지니어링 뉴스. 거기서 이제 사우스 코리아 리서처가 이런 훌륭한 일을 했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고, 최근에 우리 23년에 최근에는
이 쓴맛인데 쓴맛 아까 26종류가 있다 그랬는데 이제 2가지 종류를 가지고 하는데 아고니스트라는 게 쓴맛이 오면 쓰다는 걸 느껴요. 근데 안타고니스트라는 건 그걸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쓴맛이랑 억제하는 걸 같이 느끼면 쓰다는 게 덜 나오는데 그거를 똑같이 이제 요거는 바이오일렉트로닉 텅이고 요건 인간 텅이에요. 그래서 나노 디스크로 만들어 올려 갖고 했더니 쓴맛을 안타고니스트 넣으면은 저감하는 게 이제 혀에서 하고 똑같이 아고니즘, 안타고니즘을 보여주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 요거는 스윗 테이스트 리셉터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저예요. 한 10년 전쯤 저예요. 어디 영국 어디에 학회에 갔다가 거기 상가를 걸어가는데 한참 단맛에 열중하고 있을 때인데 캔디 가게에 굉장히 큰 캔디가 진열돼 있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이 드레스 코드도 맞는 것 같아 갖고 사진 한 장 찍어달라 그래갖고 찍었는데 그 옆에 가게에 갔더니 마릴린 monroe가 활짝 웃고 있는데 이 알갱이들이 전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젤리빈이에요. 이 젤리빈이 달죠. 단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단 거예요. 먹어보지 않고 단지 안 단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없어요. 뭐 당도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도계라는 거는 단지 안 단지를 구별하는 기기가 아니에요. 단 거라는 거가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그거의 농도를 이제 적외선 추출률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농도가 얼마나 있나 그걸 보는 게 이제 당도계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단물질에는 슈가들이 달아요. 포도당, 과당,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단 거가 이게 설탕이에요. 수크로즈. 근데 아스팔탐이라는 그 코카콜라 지로 뭐 이런 데 들어있는 것들이 다 아스팔탐이죠. 이게 아미노산 2개가 붙은 거예요. 아스팔틱 애시드하고 페닐알라닌을 2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고, 사카린도 스몰 몰레큘이죠. 근데 이 모넬린이라는 건 거대한 단백질이에요. 이 숫자는 분자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자량도 천차만별이고, 얘는 만이에요. 얘는 뭐 몇백인데. 근데 그리고 구조를 봐도 아무리 들여다봐도 화학을 이 세상에서 제일 잘 하시는 분이 와서 이게 들여다봐도 이게 단 게 왜 단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화학 케미칼리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윗 리셉터에 와서 바인딩을 하는 놈은 뇌가 달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센서를 쓰지 않고는, 인간이 갖고 있는 혀에 있는 센서를 쓰지 않고는 단지 안 단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희한하죠? 왜 그러냐면 그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센서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스윗 테이스트 리셉터는 헤테로다이머에 2개가 한 조가 돼 갖고 일을 하는데, 아까 그 쓴맛이나 후각에 비해서 여기 밖에 엄청나게 큰 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비너스 플라이 트랩이라고, 그 소파리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아까 얘기한 슈가, 아스팔탐, 사카린, 모넬린 이게 다 와서 달라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근데 우마미도 되게 비슷해요. 2개가 한 조인데 얘는 무단히 맛있어요. 이거 스프만 라면 스프만 집어넣으면 무단히 맛있어요. 미원 치면 무단히 맛있어요. 그게 이제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MSG라는 거죠. 얘가 가서 자극을 해갖고 이제 맛있는 시그널을 보내는데, 요 T1RC 요 뒤에 거는 아까 이 커먼 공통이에요. 이거 단맛하고 요 앞에만 달라요. T1R2 얘는 T1R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야지만 우마미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단맛인지 안 단맛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헤테로다이머에서 복잡해 갖고, 이건 이콜라이 생산이 뭐 부분적으로는 저희도 생산을 지금 하고 있지만, 하여튼 인간 세포에다가 파란 수용체 먼저 만들기 위해서 파란 유전자 집어넣어 갖고 만들고, 빨간 건 만들기 위해서 빨간 유전자 집어넣어 갖고 이제 헤테로다이머를 만들고, 이 세포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기 때문에 세포 표면에 물집을 잡혀갖고 나노 베시클 형태로 뜯어내고, 요 사이즈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이즈에 한 100나노 정도 되는 바이러스 사이즈가 대부분 요래요. 이게 베시클의 안정된 구조가 그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0나노 정도의 사이즈의 나노 베시클을 만들고, 여기 이제 리셉터가 있고, 요 놈을 카본 나노 튜브 위에 올려놓으면은 이 단맛을 느끼는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감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도 단맛을 느끼는 센서는 이게 세계 최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하고 똑같은. 그 다음에 몇 년 후에는 우마미도 같이 했어요. 아까는 카본 나노튜브 쓰고 여기 이제 그래핀을 밑바닥에 그래핀을 썼는데, 그래서 맛있는 우마미 맛도 느끼고 단 슈가 맛도 느끼고 이런 게 가능하고, 여기 이제 멀티플렉스에서 여기는 후각, 미각 해서 이제 코하고 혀를 같이
하고 이제 포터블하고 멀티플렉스한 이런 것들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막 시간이 그래서 급하게 갔는데 이런 걸 그럼 도대체 어디에 쓸 것인가? 이제 쓰는 용도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우리가 이 디바이스가 없어서 못 썼지. 이제 가장 기대가 되는 게 질병 진단이에요. 뭐 폐 환자가 특이한 냄새를 맡는다든지 그런 거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이 얼마나 신선한지 상한지 그런데 저희가 요거는 개의 후각 리셉터를 가지고 했는데 제가 어디 가서 학회 같은 데서 발표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왜 그거 개가 냄새 더 잘 맡는데 인간 리셉터를 가지고 하셨냐는 질문이 꼭 나와요. 그래서 하도 많이 받아서 개 거 갖고도 했어요. 근데 이거 개 거 하는 거나 인간 거 하는 거나 테크놀로지는 똑같아요. 그냥 그 유전 자원만 있으면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상했는지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육류가 숙성되는 거. 여러분들 날고기보다 약간 숙성된 고기가 맛있어요. 회도 횟집에 가서 먹는 회하고 일식집에 가서 먹는 회하고 일식집 회가 더 맛있는 이유가 저 횟집에서는 그냥 막 잡아와 갖고 날고 먹잖아요. 그거보다 조금은 삭힌 뭔가 좀 곰곰해지는 그게 이제 이게 조금 에이징이 되면은 카다베린하고 푸트레신이라는 게 나와요. 그걸 맞는 이 리셉터를 가지고 여기다 올려놨는데 이 카다베린이라는 건 시체 냄새예요. 결국은 시체 냄새인데 그런 냄새가 아주 작을 때는 오히려 또 구미를 땡기게 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상하면은 암모니아나 H2S를 내요. 그런 것들이 커머셜리 어벨러블한 센서들이 그런 걸 측정하는데 이거 측정하면 이미 상한 거고 요거는 이제 숙성된 정도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미국 화학회 그다음에 사이언스 퍼블리시하는 AAAS에서도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녹조 냄새도 맡을 수가 있고 환경 문제, 음용수에서 이런 흙 냄새 이런 거 가능하고 아까 얘기한 이런 독가스 아니면 마약, 폭발물, 독가스, 마약 이런 이 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아까 리치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Marble A. 그러니까 Fabergé. 오픈 안 하고도 그냥 냄새 맡아갖고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Darling, 부자가 this one doesn't 자가용 have a 비행기 tag. 운전하면서 You know what it 선물 is? 받은 거 열어보지 No, I 않고 don't. Well, the smell master says it's trinitro-toluene, and if my memory serves me right, trinitro-toluene is the proper name for... TNT! Good God, Regina, it's a bomb. Get rid of it! 그래서 냄새 맡아서 폭발물 위험에서 조금 벗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체 냄새를 맡을 이 카다베린 시체 냄새인데 시체 냄새 맡아갖고 이런 조난자 사실 전에 그 세월호 일어났을 때 저희가 이런 페이퍼도 쓰고 뭐 기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해양경찰청 이런 데서 저희 실험실에 전화도 몇 번 하고 그랬어요. 교수님 방에 있는 바이오 전자코 갖고 가서 좀 수색도 좀 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데스퍼릿하면 그런데 아유 죄송한데요. 저희는 이따만 해갖고 못 갖고 가요.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준화 하는데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걸 다 말씀을 드렸고요. 수년 전에 그 EBS에서 저희 그 실험실 취재를 해갖고 아주 짧은 드라마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냄새의 시각화와 코드화가 가능한 바이오 전자코. 미래엔 이런 일상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의 친구 안부가 궁금한 아드리아나 씨. 한국의 친구한테 그녀의 친구 문자를- 영주는 청국장으로 저녁을 먹는 중입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영주 씨. 반가운 마음에 얼른 답장을 보냅니다. 저녁 식사하고 있지. 메뉴는 뭐야? 그랬더니 청국장이야. 청국장이 뭔데? 모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바이오 전자코를 장착을 하고 청국장이 궁금한 친구를 위해 냄새를 전송하는 영주 씨. 이걸 가지고 이제 패턴을 만드는 거죠. 컴비네토리얼 패턴을 만들어서 그 패턴을 전송을 하면 그녀가 이제 보낸 냄새는 냄새를 뿜어내는 아드리아나 기술은 씨의 또 다른 스마트폰으로 기술이에요. 이게 전송돼 올팩토리 냄새 디스플레이라는 문제를 또 다른 뿜어냅니다. 기술로 여기서 제조를 해서 뿜어내면 원래 맡았던 냄새를 맡고 이게 음식이야 뭐야
이런 정보를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면서 인해 갖고 우리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에.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이런 바이오일렉트로닉 노즈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바이오하고 이런 그 나노 머티리얼 하시는 교수님들, 뉴로모픽 디바이스 또 이런 미각 하시는 분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